위드텍 2022년 3분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43%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82%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이 27억 원 부풀려졌다,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는 환경산업 분야의 고감도 정밀 측정과 오염 제어 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한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익으로 매출은 5.3% 증가했는데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요건 이제 상대적인 비교로 삽입해 놓은 수치인데 1.5%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원가가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가 5%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매출원가를 줄일 수 있었는지 그것을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판매관리비도 줄였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71.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 보면은 분석 결과 내용인데요.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 재료비가 15.6%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4.9% 증가했고 스루풋률이 9.6%나 상승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크게 좀 증가를 했는데 판관비가 또 좀 내려가서 운영비용 전체적으로는 14.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영업이익은 58억 9,600만 원인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매우 큰 차이 27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제품 계정이 없습니다. 제공품만 있는데 이 제공품이 8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제품이 없다는 것은 수주산업의 특징을 또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이 완성이 되는 대로 바로 그 현장에서 인도되는 그런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꼭 여기 그 제공품에도 이 재고 평가 손실을 하고 있는데 크게 뭐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굳이 그 평가 손실 작업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잔액이 330억 남아 있는데 여기 이 표시한 대로 수주상 표기 방법은 일개 공무부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회계기간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재무제표 자체가 기간 개념인데 주석상은 그러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업은 현대중공업이 현재까지는 유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주잔고는 3분기 누적 매출보다는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면은 회전율 갭 지수만큼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이다. 회전율과 스루풋율 역방향 흐름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회전율들은 하락을 했는데 스루풋율은 상승을 했죠. 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하는데 회사가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상승이어야 하나 매출 재료비 감소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미 스루풋율 상승은 판매 가격 인상이어야 하나 영업비밀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재료 가격이나 판매 가격은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수금이 완료되기 전까지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아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상당히 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팁시즘 입장에서는 수급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면 허위 매출 의구심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22.4%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더라도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느냐, 여기서도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운영비용은 14.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금액상으로 증가도 했고, 가공비율이 33.5%로 8%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원재료 가격이 재료비 포션이 내려가 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게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 자산으로 가져가고 있고 스루프 쪽에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차이 얘기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하면 총 제조 비용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재고 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을 가감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들은 주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마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감사 의견을 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0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0%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3명 증가했고 3분기까지 4,640만 원 인당 평균 임금이 되겠습니다. 3.7% 임금 인상이 됐고 연간 한 5,800만 원 연봉이 예상됩니다. 전형적인 중소기업 수준의 급여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5.6%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분석 이 결과 3분기가의 결과치를 보고서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먼저 위에 있는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공품이 90% 이상 증가로 목표 이익보다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원가 회계의 마법이다. 여기 90%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63,000원으로 깎였다 하더라도 예상이익은 한 만원 선인데 24,000, 25,000원 선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이요. 이것이 미실현이익을 현재로 끌고 와서 이익이 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플레를 유발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루프 쪽에서는 원가 회계에 의한 판매 가격보다 무려 11,000원 싸게 수주해도 된다고 수치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만큼 이익을 발생시키려면 WCAI 회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있는 데이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제한가는 52,8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52,000원에 한다 그러면 63,000원에 팔 수 있는데 52,000원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계획을 제시하는 영업 부문이 있다 그러면 요걸 맞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싸게 하면서도 회사는 우선은 이익이 작지만은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고 회전율을 2.5회전까지 올리는 방법입니다. 재고 회전율이 현재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33.7% 정도까지 증분을 시킨다면은 매출액이 870억까지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과연 520억을 계약한 금액이 870억까지 매출을 바로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 3분기 안에. 그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수주산업의 WCI 회전율이라는 것은 현재 수주 진행 사항을 빨리 끝내 가지고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정관리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계약부채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게
145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매출 채권은 67억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재공품은 뭐 80억이 증가했는데 매출 채권에 미청구 공사, 즉 계약 자산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계약 자산이 들어가 있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미청구 공사가 아직 그 청구도 안 한 거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방법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계약 자산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매출 채권에 넣어서 그 결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 부채는 선수금 성격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수주산업에서 적용하는 계약자산, 포괄 제공 개념으로 저는 인식을 하는데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도가 물건은 안 됐어도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결산을 해버리는 거죠. 회사는 그것을 매출 채권에 넣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제공품에 넣었을까? 그렇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2,750원으로서 지난 연말보다 5,950원이 하락했는데 임팩트 미래 가치는 13.9%가 증가했습니다만 주가는 내려갔죠. 현재 장부 가격 대비 12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는 유승교 씨가 그 55.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분석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그 제공품의 급격한 증가가 이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를 시키지만은 스루풋으로 봤을 때는 아직 미실현 이익을 그 제거해 가지고 실질적인 손익을 나타내서 분석해서 소개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